안녕하십니까. 오늘 반갑습니다. 자, EBS GTLF 코리아 공식 지정 GTLF 레벨 2 실전 모의고사 3회분이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출제 기관은요 GTLF 코리아입니다. 거기서 나온 영어 연구소에서 이 책을 출제를 했고, 자, 그거에 대해서 저는 해설을 했습니다. 제 이름은 정윤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GTLF를 레벨 2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겠는데, 장황한 설명은 안 돼도 되겠죠. 왜냐? 첫 번째 이유는 EBS. 여러분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어떤 영어 교육에서 거의 뭐 중심, 어떤 척추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사실 EBS잖아요. 자, 거기서 공식 지정하고, 또한 EBS 코리아. GTLF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또 요즘에 이제 시세에 따라서 요즘 트렌드잖아요, 하나에. 근데 공부를 하면서도 GTLF를 많이 좀 검색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고, 또한 이런 것들을 어떤 정보들을 많이 찾아봤을 텐데, 자, GTLF 코리아는요 일단 그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갈게요. 여러분들 토익이란 말 다 많이 들어봤죠? 토익. 자, 토익은 원래 미국에 있는 ETS라는 기관이 있어요. 자, 원래는 이제 저 가까운 일본에서, 일본 기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사람을 뽑기 위해서, 직원들을 뽑기 위해서 어떤 공식적인 영어 시험을 의뢰를 한 기관이 미국에 있는 ETS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ETS에서 토익 시험 문제를 자, 주는죠. 근데 거기가 뭡니까?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YBM 시사라는 데서 그걸 이제 문제를 가져와서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출 문제 내고, 또한 그거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GTLF라는 데서는 그 미국에 있는 기관인데, 자, 거기서 이렇게 GTLF 코리아라고 하는 우리 한국에 있는 자, 그런 기관에 문제를 줍니다. 그럼 그 기관에서 뭔가 이제 기출 문제도 내고, 또한 어떤 책도 내고, 또 그런 건데, 그런 어떤 상황적인 그런 역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GTLF 코리아에서 이 영어 연구소에서 이런 실전 모의고사 3회분을 출제를 했습니다. 이 기출 문제는 제가 출제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출제를 했고, 또한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해설을 단 거예요. 그죠? 해석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저랑 같이 GTLF 코리아에서 공식 지정하고, 또한 그걸 가지고 EBS에서도 방영이 될 예정이 있는 그런 GTLF 레벨 2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소개는 이렇게 간단히 하고요. 자, 그럼 여러분과 같이 오리엔테이션, OT를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1부와 2부로 나눠서 여러분들과 같이 간략하게 OT를 좀 진행을 하러 할게요. 자, 1부에서는 GTLF는 무엇일까? 또 GTLF를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알아보고요. 자, GTLF를 그럼 또 중요한 거는 2부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할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떻게라는 게. 자, 그래서 GTLF의 효과적인 공부법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전략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GTLF는요 시험 구성이 그래머랑 리스닝 그리고 리딩 앤 보캐블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머는 어떤 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뭐가 중요한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께서 이제 리스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죠. 그죠? 토익이랑 비교해, 그러니까 좀 있으면 우리가 토익이랑 제가 비교를 할 텐데, 토익보다는 좀 상당히 지문 길이가 길어요. 그리고 문제를 내는 어떤 방법도 좀 약간 달라요, 여러분들. 자,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리딩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딩도 지금 지문이 길습니다. 그죠? 각각의 파트는 그래머, 리스닝, 리딩은요. 각각의 이제 파트가 1에서 5까지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2부에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GTLF는 무엇일까? 그리고 GTLF를 왜 공부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6하 원칙으로 6하 원칙으로 한번 정리를 구성을 다시 해봤어요. 자, 그래서 GTLF 코리아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그렇죠. GTLF 코리아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그 자체적으로 모여서 내고, 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GTLF는요 이 가로에 대한 써드렸지만 약어죠, 약어. 제너럴 할 때 G, 그다음 테스트 시험이라는 자 T, of the English 영어죠. 그리고 랭귀지 언어, 그리고 proficiency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창성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시험인데 영어로 하는 어떤 유창성에 대한 일반적인 시험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레벨은 1에서 5까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중에서 레벨 2를 가지고 여기까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 사이트는요. GTF 코리아의 공식 사이트입니다. 여기 주소창에 한번 이렇게 있으니까 나중에 더 자세한, 그죠? 더 자세한 GTF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전반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참고하시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누가 GTF 코리아입니다. 예, 그리고 누가 가르치죠? 예, 제가 직접 가르칩니다. 서울 전국 단위로 매달 1회씩 총 2회를 시행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는 자, GTF 레벨 테스트만 이제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이 아닌 부산, 수원, 대구, 대전, 광주 등에서는 6개 지역에서 또 시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공식 사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어디서?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디서 활용이 되느냐? 자, 이제 소관 부처는 자, 말 그대로 이런 주관 업체고요. 구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GTF2 아마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거는 요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GTF는 이제 상대평가가 아니라 토익은 상대평가지만 GTF는 이제 절대평가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점수만 넣으면 되는 건데 자, 인사혁신서에서 이제 요구하는 그 외교관 후보생들은 88점을 맞아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외교관이 되다 보니까 좀 점수가 좀 가장 높겠네요. 자,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나오는 호텔 경영사, 그리고 변리사, 관광통역사가 있는데 이 각각의 어떤 GTF 기준 시험 점수는 79점, 77점, 74점이 됩니다. 그죠? 자, 여기 노란색으로 하는 이유는 딴 건 없습니다. 그냥 그 책 표지에도 여러분들 갖고 있는 책 표지에도 우측 상단에 좀 적혀 있지만 사람들이 좀 많이 보는 시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리고 병무청에서 이제 카투사를 이제 포함할 때는 73점을 요구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남학생들 특히 군대를 안 간 우리 대학생들이나 혹은 이제 군대를 준비하는 우리 이제 군대 가기 위한 사람들은 남자 학생들은 카투사를 한번 노려볼 만하죠. 그죠?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께서는 73점을 넘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국방부에서 군무원은 육군, 해군, 공군이 동일한데 그거는 이제 65점을 요구하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장 많이 관심 있는 학생 중에 하나일 거예요. 5급 공채에서 행정과 기술직은 65점을 요구합니다. 자, 그리고 7급 공무원도 65점을 요구를 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넘을 수 있어요. 자, 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GTF가 토익보다는 조금 더 점수 따기가 더 수월할 거예요. 자, 국회 사무처는 입법고시에서는 65점,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요구하는 세무사와 노무사는 각각 65점입니다. 자, 감정평가사도 마찬가지 65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몇 점입니까? 그렇죠. 65점을 요구하니까 물론 이제 100점 만점이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경찰교육원에서 이제 경찰 간부 후보생이나 중앙 소방서도 있는데, 자, 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 간부 후보생은 65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경찰교육원은 50점을 요구하고요. 국방부에서도 이제 47점, 그리고 호텔서비사도 39점, 그리고 군무원은 32점입니다.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65점보다는 점수가 좀 낮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GTF를 단기간에 좀 완성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꿈을 이룰 수가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기타 활용 같은 경우는요, 꼭 단지 7급이나 뭐 5급이나 기타 등등의 그런 기술직을 요구하는 그런 시험뿐만 아니라 기타 활용도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나 대학교, 기업체, 국가기관에서도 자, GTF를 좀 많이 어떤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어나 특목고 혹은 경시대회 같은 거,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이제 일반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어학특기자 같은 거로 요구를 하는 학교도 많아요. 자세한 것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GTF 코리아 거기 이제 co.kr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요. 자, 물론 이 기업체에서도 요즘 이제 많이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성적 자격 시험 및 혹은 승진, 인사 고과 등으로 평가를 하는 직장들이 더 많이 활성화되고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국가기관에서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GTF가 이제 무엇일까요? 자, GTF 이제 개요 및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도록 할게요. 자, 사지선다입니다. 사지선다. 자, 그러니까 보기가 4개란 얘기입니다. 각각의 그래머나 리딩이나 리스닝 파트가 자, 보기가 4개란 얘기죠.
자, 그리고 문법, 청취, 그리고 독해 및 어휘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자, 구분 레벨 2를 좀 볼게요. 출제 방식은 이렇게 세 가지 형식이 있어요. 자, 문항수는 각각 문법은 26문제 그리고 20분을 줍니다. 20분을 줘요. 청취는 26문제 문법이랑 같죠. 자, 그리고 30문제를 줍니다. 그리고 독해 및 어휘는 자, 28문제를 주고 40분을 줍니다. 그래서 총 80문항입니다. 80문제고요. 그리고 시간은 90분을 줍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은 밑에 써놨지만 청취 시간이 제가 이제 다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 보시면 예, 리스닝 파트가 있잖아요. 예, 시험 시간, 시험 소요 시간이 약간 예, 여기서는 이제 30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꼭 그렇게 30분이 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유도리가 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럼 GTF가 이제 성적 같은 경우는요. 성적표를 확인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께서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더 중요한 거니까 성적표 확인은 시험부터 5일 후에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상에서는 이제 바로 인쇄가 가능합니다. 자, 이게 이제 토익이랑 또 다른 점이 중 하나겠죠. 자, 오프라인에서는 2주 내 기재된 주소로, 예를 들어 이게 주소 쓰는 난이 있거든요. 자, 주소로 원본과 관련된 성적표가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빠른 시험에 대한 결과물, 다시 얘기해서 성적표를 빨리 요구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예, 아마 이제 온라인 상으로 좀 빨리 되니까 아마 요게 때 토익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그렇죠. 뭔가 이제 긍정적인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자, GTF 모든 시험의 유효 기간은 예, 평생 가는 건 아니고, 자, 시험 응시일부터 2년입니다. 이건 또 토익이랑 같겠네요, 그죠?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아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예, GTF 거기 co.kr로 들어가서 확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왜 GTF를 공부를 해야 될까? 그죠? 왜 공부를 해야 되냐 이거죠. 왜? 자, 그럼 GTF랑 이제 토익이랑 특히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5급, 7급 기타 등등의 시험을 준비하시는 학생들이 있다면 아마 이제 이쪽은 여러분들께서 대학생들부터 토익이라는 게 많이 접해봤을 거예요. 주변 친구도 많이 하고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물론 이제 모든 강사분들이 GTF를 가르치는 강사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왜? 토익보다는 조금 더 쉽고 점수를 받기가 좀 쉬울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 이유를 좀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자, 토익은 문항수가 200문제입니다. GTF는 80문제예요. 일단은 문항수 자체가 적죠. 그죠? 반도 안 되죠. 자, 문제 영역을 좀 볼게요. 토익은 듣기가 이제 100문제, 독해도 100개고 100문제고, 자, 시간은 각각의 45분, 75분, 합이 2시간, 무려 2시간 동안 봅니다. 그죠? 2시간 동안 봐요. 집중력이 약간 흐트러질 수 있겠죠. 자, GTF 같은 경우는 문법, 듣기, 독해 이렇게 한 세 가지 파트가 있죠. 그죠? 그러면서 26문제 20분, 26, 30분, 28문제 40분, 총 90분을 봅니다. 그죠? 무려 30분의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집중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120분은 조금 우리가 집중이 좀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1년에 응시 횟수는 22번을 봐요. 토익은. 그리고 GTF는 24번을 봅니다. 자, 응시 횟수가 좀 더 많네요. 자, 응시료는 제가 한번 좀 재밌게 좀 하려고 좀 알아봤어요. 자, 응시료는 일반적인 둘 다 일반을 비교할게요. 일반이나 수시나 뭐 특별 같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 일반을 비교했을 때는 응시료가 조금 비싸요. GTF가. 자,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장점이 많은 시험이에요. GTF가. 그죠? 왜냐? 결과가 올리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에 비해서 토익은 좀 더 길잖아. 그거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응시료가 좀 비싸다고 하더라도 문제 수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횟수도 다르고 그리고 결과도 빨리빨리 나오고. 자, 여러분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뭔가 점수를 찾아가지고 발견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께서 필요한 데다가 써먹을 때는 GTF만한 시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차트를 보시면 토익의 의의는요 철저하게 어떻습니까? 비즈니스 영어죠. 그죠?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아까 뭐라고 했죠? 그렇죠. 일본 어떤 기업체에서 ETS라고 하는 기관에 미국에 있는 거기다 이제 우리 기업체에서 필요한 사람 뽑아보고 싶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비즈니스 영어를 전적으로 하는 실력 평가로 상업적이고 사무실 영어에 어떤 편중돼 있어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GTF는 여러분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뭐 대학으로 왔을 때도 여기서 뭐 수능 시험도 봤을 거고, 그죠? 각각의 뭐 내신 시험도 봤을 거 아닙니까? 자, 과거에 여러분께서 초중고 때 배웠던 영어 지식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토익은
여러분께서 수능 공부하시다가 토익 공부해 보세요. 좀 다르죠. 언어, 단어 자체가 비니스이기 때문에 많이 다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서는 이제 뭔가 토익보다는 익숙한 시험이 아닐까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토익은 따라서 아카데믹하지가 않죠. 그죠? 약간 이제 비즈니스 상업적인 영어이기 때문에 예, 비아카데믹한 거고 GTOEFL은 이에 반해서 아카데믹한 것도 나와요. 근데 그에 비해서 비아카데믹한 것도 나옵니다. 그죠? 비아카데믹한 거는 이제 리스닝 같은 거, 리딩에서도 조금 이제 아카데믹하지 않는 그런 지문들이 혼용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과거에 학습했던 거 가지고 뭐 아카데믹한 거에 조금 응용을 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께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법 공부일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자, 여기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토익은 전 영역대를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문법을 한 뭐 22개 파트에서 한 30파트로 생각한다면 그 전 영역을 다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책장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문법 책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문법 책 한번 이렇게 보세요. 처음부터까지. 그걸 다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지엽적입니다. 뭔가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물어보지 않고 약간 그 외쪽에 외곽이 있는 예를 들어서 단어를 사전 찾아보세요. 1번, 2번, 3번부터 해가지고 n번까지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그죠? 비교하자면 GTOEFL은 거의 1번 내지는 2번 뜻으로 쓰인다면 토익은 맨 뭐 한 7번이나 8번 혹은 12번 뭐 이런 단어를 그러니까 문법에서 비교한 겁니다. 자, 그런 지엽적인 문제를 많이 물어봐요. 자, 이에 반해서 GTOEFL는요. 자, 문법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동사, 시제, 가정법, 조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우리가 준동사라고 하죠. 자, 접속사 혹은 전치사. 자, 이런 식으로 딱 나올 게 한정돼 있어요. 자, 그럼 당연히 문법 공부하기가 뭐가 편해요? 당연히 GTOEFL가 조금 더 편하겠죠. 문법보다는. 토익보다는요. 자, 그다음에 토익을 또 평가 방식을 좀 볼게요. 토익은 상대 평가예요. 예.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에 토익 시험을 봤는데 다다음 주에 토익 시험을 또 봐요. 그 다음 시험 보면은 여러분들 똑같은 리스닝과 리딩에서 똑같은 개수를 맞았다 하더라도 점수가 달라요. 상대적인 거니까. 근데 GTOEFL은 100% 절대평가입니다. 근데 점수 따기가 더 쉬운 거죠. 요게 절대니까. 그 항전대 제시하는 점수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점수가 그래서 예상이 불가능합니다. 예상할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친구들, 다른 분들이 어떻게 시험을 봤는지 모르니까. 자, 이에 봐서 GTOEFL은요. 강영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 독해, 리스닝을 얘기합니다. 3개 파트.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점수를 뗍니다. 그죠? 각 과목에서 받은 점수에서 3으로 나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신의 점수가 예상이 가능하죠. 이렇게. 가처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영역별 과락이 없어요. 이를테면 리스닝을 좀 약해서 리스닝을 뭐 20점 맞다 생각해봐요. 다른 거 100점 맞으면 되잖아요. 320점 아닙니까?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20점이죠. 자, 청취, 리스닝 영역이 약해도 문법과 독해 영역에서 고득점을 받아서 전체 평균 점수를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게 듣기가 좀 약한 학생들이 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과 독해에서 고득점을 맞아가지고 끌어올리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청취가 20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혹시나 자, 문법은 100점이고 독해도 100점이라고 생각해봐요. 합은 220 아니에요. 3으로 나눠보세요. 그죠? 3, 7에 21. 그죠? 10이니까 3, 3은 9. 자, 여러분들 원하는 점수 때가 거의 뭐 아까 말씀드린 것은 7급, 9급, 7급, 9급은 아니고 7급, 5급 이 정도로 좀 많이 원하실 텐데 자, 그거 아까 65점이었잖아요. 그럼 훨씬 더 넘는 점수 때니까 여기서 청취가 좀 약하더라도 다른 영역을 좀 잘하시면 돼요. 자, 근데 문법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문법은 되게 쉽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답이 요게 나오면 요게 답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쉬운 거고. 자, 독해에서도 지문은 길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보고 또 이렇게 지문을 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 얘기 좀 더 하고요. 어쨌든 간에 청취가 약하다 하더라도 각각 다른 영역을 좀 고득점을 맞으시면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대장점이에요. 장점. 절대평가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그래서 최대한 시간 내에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시험이 바로 GTOEFL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GTOEFL랑 또 토익을 한번 더 계속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지문 제시 정도입니다. 시험지에 퀘스천, 질문이 제시되고요. 그죠? 뭐가? 토익은 질문가 되는데 자, GTOEFL 같은 경우는 질문이 제시되지 않아요. 그래서 음성으로만 2번이 제시됩니다.
좀 이따 나올 겁니다. OT 시간에. 자, 그럼 질문 제시 순서는 다음 같습니다. 질문을 먼저 돌려줘요. 질문은 거의 뭐 한 3초에서 5초밖에 안 됩니다. 짧습니다. 자, 그리고 리스닝 스크립트를 지문들을 쭉 읽어줍니다. 요거는 지문 시간이 한 3분, 한 30초에서 길면 4분 30초 요 정도 사이입니다. 물론 저는 다 들어봤어요. 들어봐서 시간 초를 넣어가지고 다 재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죠. 퀘스천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질문을 몇 번 들려줍니까? 2번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2번. 지문 전, 그러니까 리스닝 스크립트 전, 그리고 스크립트를 읽어주고 그 다음 이렇게 2번을 들려주기 때문에 리스닝도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아요. 그죠? 자, 토익은 파트 1, 2랑 이제 3, 4가 있잖아요. 이제 파트 1, 2는 시험지에 제시되지 않아요. 질문 자체가. 파트 3, 4는 그렇죠? 시험지에 제시가 돼요. 그러니까 요건 안 주고 주고, 얘는 주고, 뭐 이런 차이가 되네요. 안 주고. 그다음 파트 2는 질문을 듣고 지문을 이제 듣는 거죠. 파트 3, 4는 지문 듣기가 있고 그다음에 질문을 듣는.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좀 있죠. 토익이랑. 어쨌든 간에 질문을 2번 들려주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정답을 찾는 그런 방법이 좀 될 수 있어요. 자, 각 파트별로 하나의 듣기 지문을 듣고 6개에서 7개 정도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이 지문 스크립트가 이렇게 좀 긴데 그걸 듣고 문제 수가 6개에서 7개로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모의사 여러분들 갖고 있는 책 교재를 보시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지문 길이가 긴 편이라 내용을 기억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노트 테이킹이 되게 필요합니다. 노트 테이킹. 그래서 쓰는 거죠. 쓰는 방법도 여러분의 어떤 나름의 방법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의문사, 전통적으로 이제 단순히도 마찬가지로 말씀하겠지만, 의문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의문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명사든 동사든 형용사든 간에 여러분께서 노트 테이킹을 할 수가 있다는 게 또 장점 중에 하나겠죠. 자, 이런 이유로 GTF 코리아에서도 듣기 파트에서는 문제지에 메모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어요. 왜? 지문이 너무 기니까. 그렇잖아요. 자, 이것들은 이제 조금 더 이따가 좀 설명 듣고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게 이제 중요할 수 있어요. 자, 문법 파트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자, 지엽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딱 나올 것만 나와요. 자, 그리고 가정법에서는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등등을 얘기합니다. 자, 시제에서는요. 진행형, 완료형, 완료, 진행형이 나옵니다. 그죠? 어떤 뭐 현재나 과거 이런 것들은 잘 안 주더라고요. 자, 그리고 조동사는 다양한 조동사의 쓰임을 물어봐요. 그죠? 예를 들면 can, will, shall, 기타 등등. 자, 그리고 요거 제한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오죠. 자, GTF에서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게 진짜 잘 나와요. 이걸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죠? 동사나 또는 형용사를 이렇게 물어보는 그래서 should 생략하는 이런 문제가 제일 잘 나오고요. 자, 투부정사와 동명사에서는 그 역할과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들. 이를테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갖는 동사가 뭐가 있느냐. 또한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갖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나고요. 접속사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접속사에서는 종속접속사, 등위접속사, 그리고 접속부사 요 한 3가지로 해서 사실 이거는 문법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스트럭처, 그래서 구문에 좀 가까운. 그러니까 주절과 종속절을 조금 이런 상관관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냅니다. 자, 그리고 관계사에서는요. 관계사라는 건 2가지잖아요, 여러분들.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가 있는데 물론 복합관계 대명사나 복합관계 부사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현재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에서는 그런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부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 물론 이제 얘가 조금 빈도수가 높은데 이 2가지를 묻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엽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가정법에서도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 말고도 혼합가정법이나 if 생각되면서 뭐 도치가 되거나 IUC 가정법, 뭐 버포, 기타 등등 얼마 많습니까? 근데 그런 건 싹 다 나오지도 않아요. 딱 이 2가지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딱 요런 단어, 요런 표현들이 있으면 이래서 이게 답이야. 요런 게 돼요, 문법이.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문법은 거의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뭔가 쉬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청취는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제일 머리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일 텐데, 자, 이제 파트 1에서 파트 4까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항 예시를 볼게요. 이 문항 예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를 보세요. 교재를 보시면 디렉션이 나오잖아요. 그 디렉션에서 중요한 부분 앞뒤 다 자르고 자, 딱 중요한 부분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 1에서는 2 사람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납니다. 그 대화는 뭐 이렇게 고리타분한 얘기는 아니고 흥미있는 어떤 극히 개인적인 얘기, 인터레스팅한 어떤 흥미있고 재밌는 얘기가 좀 나와요. 소재가 좀 재밌잖아요.
파트 2는 자, 어떤 상품, 물건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남자나 혹은 여자, 우먼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결정이 이루고자 하는 비공식적인 어떤 협상 등등의 어떤 대화가 좀 나와요. 자, 파트 2에서는 두 사람 사이 어떤 대화인데, 자, 그러니까 파트 1과 3가 좀 비슷하죠. 어떤 특정한 행동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거나 특정한 상품을 추천하는 어떤 공식적인 이런 얘기가 좀 나오죠.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다르죠. 파트 1에서는 개인적인 얘기,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요. 파트 2에서는 어떤 이제 공식적인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공과 사가, 그죠? 사와 공이 이런 얘기가 파트 1과 3가 나오고요. 자, 파트 4에서는요. 어떤 과정, 그렇죠? 일반적인 어떤 일이 진행되는 어떤 과정 속에서의 어떤 explanation, 어떤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일의 진행이나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파트 2랑 4가 좀 비슷하긴 하죠. 그리고 파트 1과 3가 좀 비슷하고.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진행됩니다. 청취에서는. 자, 독해랑 어휘를 볼게요. 자, 독해랑 어휘 파트에서는요. 리스닝과 똑같이 파트 1, 2, 3, 4가 있어요. 자, 1에서는 과거의 역사 속의 사건이나 현 시대의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이제 자전적인 얘기가 좀 많이 나오죠. 어떤 인물 중심의. 그죠? 파트 2에서는 웹 아티클이나 매거진이나 뉴스페이퍼 이런 기사들, 최근에 어떤 사회적이고 기술적인 묘사에 초점을 맞춘 잡지나 신문 기사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파트 1과 2가 약간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파트 1 같은 경우는 그 사이트에서 기출문제를 제가 다 찾아보니까 웹사이트에서 찾아보니까 위키피디아나 뭐 이런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 나오는 인물이 있거든요. 그런 인물들을 가지고 조금 이제 문장을 좀 바꾸고 패러프라징하고 독해는 이제 패러프라징 되게 중요하거든요. 바꿔 쓰고 문장을 좀 변환시키고 이런 게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런 식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건 충분히 좀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거 여러분들 갖고 있는 책 모의고사 말고 제가 이제 그 이후로 독해책도 쓰는데 GTF랑 관련된 자, 그런 질문을 좀 보시면 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파트 3에서는요. 어떤 백과사전적인 어떤 아티클이 나와요. 근데 그런 백과사전이라는 건 그렇게 전문적인 건 아니고 자, 어떤 일반적인 내용의 백과사전 식의 어떤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파트 4에서는요. 비즈니스 레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상업적인 편지 형식의 글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토익도 뭐 나름 몇 증 있는데 GTF가 지금 파트 1, 2, 3, 4를 리딩을 좀 보면요. 영어 실력 아까 프로시니스라고 했잖아요. 그런 영어 실력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1부에서는 우리가 GTF가 무엇인가라는 어떤 게 정보를 좀 전달했다면 2부에서는 GTF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이제 효과적인 공부법과 전략을 제시하는 OT, 지금 이 시간에 OT를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순서를 그래머와 리스닝과 그리고 리딩의 보캐버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기출문제에서 여러분들 그 갖고 있는 교재에서 한 문제씩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강의 개서입니다. 첫 번째 강의 개서인데 자, 강좌명은 EBS, GTF 코리아 공식 지정 GTF 레벨 2입니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3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책 앞표지를 보세요. 그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직접 강의하고 물론 그 책을 제가 해설을 직접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 직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총 강의 수는 15회입니다. 자, 그래서 OT 오늘 지금 이 시간은요. OT 하는 시간입니다. OT 하는 시간이고요. 자, 그럼 이게 다음에 또 우리가 만나볼 텐데 다음에 우리가 이런 순서대로 만날 거예요. 그래서 GTF 파트별 공략 방법 1. 그래머 전략. 자, 그리고 나서 1회, 2회. 여러분들 갖고 있는 책을 보시면 모의고사 1회, 2회, 3회분에서 그 1회분에는 그래머랑 리스닝 파트와 그리고 리딩 앤 버큐러리가 다 이렇게 1번부터 80번까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걸 순서대로는 안 풀 겁니다. 그걸 양해를 좀 구할게요. 자, 그 이유는 어쨌든 간에 같은 형식, 그래머만 묶어가지고 푸는 게 여러분한테 더 좋을 수 있어요.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텐시브하게 포커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물론 이 문제를 풀기 전에는 저는 이렇게 그래머 전략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그런 접근 방식과 공식을 가르쳐 줄 거예요. 이런 것들 잘 들으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교재는 없어요. 교재는 없지만 여러분들께 그 사이트 있잖아요. 여기 사이트, 요 강의 올라온 사이트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이제 PDF로 올려드릴게요. 그거 가지고 필요한 학생들이 있으면 다운로드 하시든가 아니면 노트 테킹 필기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은 방식으로 리스닝 전략, 파트별 공략 방법 2, 리스닝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쭉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 파트 공략 방법 세 번째, 리딩의 보케블러리 전략을 대해서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딩을 보케블러리를 자 이렇게 1회, 2회, 3회분을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혼동하지 마세요. 1번부터 80번까지 쭉 푸는 게 아니라 1회 그래머, 2회 그래머, 3회 그래머를 먼저 같이 풀어볼 겁니다. 물론 그 전에 그래머 전략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죠? 왜냐? 이 그 공식 이 EBS GTOP 코라에서 공식 지정된 이 교재들을 가지고 제가 직접 해설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파트별로 저는 이제 다 머릿속에 있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자세하고 그리고 뭔가 명쾌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전략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전략을 가지고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샘플 강의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샘플 강의는요. 본 수업 자료랑 똑같습니다. 그죠? 본 수업 자료랑 똑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책을 쓰는 것보다 원고로 쓰는 것보다 PPT 만드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PPT가 너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는 그래머뿐만 아니라 리딩, 리스닝 다 만들어놨어요. PPT 다 만들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PPT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 때문에 계속 이제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건데 본 수업 자료는 동일하습니다. PPT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만든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A 그래머 1회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를 보시면 1회 그래머 문제예요. 특히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자, 이런 지문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1번 문제 펴보세요.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뭐지? 다른 점이 있죠. 뭐가 다르냐? 아마 이렇게 노란색으로 돼 있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해설 부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해설 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제가 이제 어휘 정리하고 밑에 해설을 썼을 거예요. 해설도 이렇게 좀 짧은. 여러분들 또 책이 너무 두꺼우면 또 보기 힘드니까 좀 짧게 썼는데, 근데 여러분들과 교재랑 다른 거는 요 박스가 없을 거예요. 요 박스가 없을 거예요. 밑에 있는 박스가.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출제 포인트라고 써 있죠. 출제 포인트, 그죠? 그래서 보시면 동사의 시제. 이거는 동사의 시제를 묻는 문제구나.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since를 기준으로 해서 since 전에는 현재 완료를 쓰고 뒤에는 과거형을 쓰는구나. 과거 시점 부사로 쓸 수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공식을 외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좀 OT 자료를 때 보여줬지만 본 수업 자료도 똑같습니다. 모든 문제를, 그죠? 모든 문제를 다 출제 포인트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요구하는지, 누가? 출제자가 이 문제를 만든 GTOP 코리아 영어 연구소에서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께 요구하는지, 실전에 좀 가깝고 실전보다 더 뛰어난 그런 분석을 좀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요거를 잘 보시고 메모하시고 수업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걸 만드시면 반드시 그라마에서는 만점을 맞을 수 있어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리스닝은 다른 파트보다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대부분 학생들한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라머는 딱 나올 게 정해져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 문제를 좀 접근해 보면 since가 보이죠. 여러분들 글을 읽다가 빈칸 바로 뒤에 since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께서는 이 공식을 딱 생각하시면 돼. 현재 완료 since 과거. 그죠? 자, 그럼 앞에서 이제 뒤에 보시면은 자, 이건 뭡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과거잖아요. 그죠?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그럼 그 전을 얘기하는 거니까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그렇죠.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 쭉 이렇게. 이를테면 나는 서울에서 5년 동안 살았다. I have lived, 그죠? in Seoul since, 그죠? 뭐 이렇게 5살 이래로 5 years or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가 나오고 그럼 앞에 당연히 현재 완료가 와야 되니까 정답은 D가 됩니다. 자, 이거 해석 안 했죠? 해석 안 했습니다. 이분도 뭐 비록 뭐일지라도 이런 식으로 해석 안 했어요. 그냥 since가 보이면 딱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자료는 수업 본 자료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1회, 2회, 3회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 자, 그래서 그래머 문제를 저랑 같이 이렇게 출제 포인트를 출제자가 뭐를 요구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정답이 그건 보입니다. 그랬을 때는 딱딱 해서 정답이 D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머 시간에는. 자, 물론 문법적인 내용이 좀 약한 학생들을 위해서 문법적인 약한 학생을 위해서
제가 문법을 정리한 게 있어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강의 엑스로 보여드렸잖아요. 문법 하기 전에 그렇죠. 거기다가 어떤 전략 기술을 정리하는 게 있어요. 요 다음에 이제 저랑 이제 만날 시간에는 그거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물론 이제 그 자료들은 제가 PDF로 올려드릴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보고 있는 사이트에다가 꼭 필요하신 학생들은 필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그래머를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 자, 한번 봅시다. 자, GTLF 코리아 공식 지정, GTLF 실전 모의고사 그래머 빈도수입니다. 자, 제 강의의 특징입니다. 저는 뭐든지 분석해요. 뭐든지 분석합니다. 요즘에 이제 빅데이터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하는 빅데이터는요, 많은 자료가 아니에요. 아, 그럼 머리 아프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뭘 공부하실 거예요? 아까 제가 분명히 토익은 지엽적이라고 했고, GTLF에서 나오는 그래머는 한정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점수 따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 공식 지정된 이 교재가 상당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좀 풀어서 설명하면 공식 지정한 교재이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문법만 아시면은 여러분께서 문법 공부할 때 되게 편안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각각 1회, 2회, 3회 나온 문법 문제를 가지고 제가 싹 빈도수를 한번 싹 정리를 한 거예요. 그죠? 되게 좋은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구분을 볼게요. 동사, 시제, 가정법, 투부정사, 동명사,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 접속사와 전치사, 마지막으로 조동사.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파트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서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그 성인이 되셔가지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를 한번 보세요. 목차만 보세요. 목차가 너무 빡빡하고 할 게 되게 많잖아요. 최소 20개 다 넘을 거예요, 여러분들. 목차 구성된 게. 자, 근데 GTLF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딸랑 6개입니다. 그죠? 반에 반도 안 돼요. 그거 얼마나 쉬워요. 문법 파트에서 공부 점수 따기가.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 1회, 2회, 3회 분 모의고사를 좀 보시면 자, 1회에서 동사 시제는 9개. 9개가 납니다. 2회에서도 9개, 3회 9개, 총 27개가 납니다. 다시 한번 6개 파트밖에 안 나와요. GTLF 코리아, GTLF에서 코리아에서 만든 기출문제 보시면 근데 그 중에서 동사 시제가 보세요.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사 시제를 열심히 하셔야 돼. 이 부분은. 자, 그리고 가정법은요. 666 해서 18개가 나옵니다. 18문제가 나오고 자, 투부정사랑 동명사는 5, 4, 5. 평균 5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한 14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는 2, 3, 2 해서 전체적으로 7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접속사와 전치사를 묻는 문제는 평균적으로 2개 해서 6개가 납니다. 자, 조동사는 둘둘 해서 6문제가 납니다. 그러니까 접속사와 전치사와 조동사는 문제가 1회, 2회, 3회만을 봤을 때는 똑같은 문제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책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GTLF 코리아에서 GTLF에 관련된 책을. 근데 어떤 책에서는 접속사와 전치사, 조동사를 되게 두껍게 많은 설명을 해놨어. 예를 들어서 아니죠. 어디가 설명이 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동사의 시제랑 관련된 부분이 많아야 돼요. 문법책을 여러분들 GTLF로 관련돼서 책을 보신다면 왜?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럼 동사 시제가 몇 개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12시제, 12시제라고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물론 미래, 과거, 현재가 기본 3시제고요. 자, 그러면 동사의 시제랑 관련돼서 어떤 시제가 많이 나오고 또한 어떤 시제가 안 나올까? 모르시죠? 자, 그러니까 이런 빈도수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가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뭐 GTLF랑 관련된 교재든 아니면 여러분들과 관련된 문법책 아무거나 펴보세요. 가정법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냐 이거죠. 그죠? 그리고 안 나오는 문제가 뭐가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투부정사, 동명사, 관계대명사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관계대명사 보세요. 관계대명사 관련돼서 여러분들 책 있는 거 보세요. 엄청 듣고 와요. 지엽적인 것도 되게 많고 해야 할 것도 되게 많습니다. 변수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GTLF에서는 관계대명사랑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잘 나오냐 이거죠. 이런 단기간에 점수 받고 싶고 단기간에 뭔가 효과를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빈도수가 상당히 중요한 시사성을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GTLF 코리아에서 지정된 이 교재를 저는 다 봤죠. 다 봤으니까 이런 표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만 가지고도 여러분께서는 공부를 효율적인 방법을 단기간에 그죠? 어떤 결과물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요 자료를 숙지나 하시고, 그죠? 그리고 챕터 1일 문법책은 어떤 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동사의 시제편부터 들어가야 돼요. 혹시나 동사의 시제가 아니라 뭐 조동사나 접사 이런 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동사 시제가. 더 중요한 건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그럼 동사 시제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가정법은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단기간에 여러분들 1년 공부할 거 아니잖아요. 단기간에 뭔가 점수를 뽑고 싶잖아요. 합격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간절하게. 이 표를 가지고 여기서 머리에 넣으세요. 그리고 그라마를 공부하십시오. 그게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이제 표도 좋고 다 좋은데 그라마 도표 없어요? 도표? 도표 없습니까? 아, 도표 그렇잖아요. 도표. 도표 보세요. 잘 나왔죠? 보십시오. 자, 파란색은요. 1회 모의고사입니다. 1회, 이건 1회예요. 1회. 싹 다 1회입니다. 싹 다 1회고요. 자, 여기 빨간색이죠? 빨간색은 2회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2회 모의고사예요. 자, 노란색은 3회 모의고사입니다. 얘는 이제 3회 모의고사입니다. 그죠? 3회 쭉, 2회 쭉, 1회 쭉 이렇게 돼 있어요. 도표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좌변은요. 0에서 100%까지 돼 있어요. 0에서 100%까지. 자, 그리고 우측은 자, 우측이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뭐가 제일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동사의 시제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가정법이 그다음 문제. 그다음에 투부정사, 동명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접속사, 전사는 같다 그랬잖아요. 문제 수가. 그죠? 각각 6개 나왔어요, 총. 그래서 부동으로 하자면 요렇게 됩니다. 요런 부동어가 되는 거예요. 요런 부동어가. 예. 뭐 같겠죠, 이거는. 정확하면 아까 제 표로 봐서는 같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법책은 챕터 1이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동사 시제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내용이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가정법, 그리고 투부정사, 동명사, 기타 등등 이렇게 순서로 책을 구성하는 게 여러분한테 더 효율적인 책이 될 수 있어요. 문법책은. 자, 그러면 1회를 봅시다. 자, 1회에서는요. 동사의 시제가 그리고 2회에서도 3회에서도 어때요?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나오죠? 자, 가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게 나와요. 투부정사, 동명사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게 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자,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도 1회, 2회. 근데 여기서 보세요. 뭔가 2회에서는 좀 많이 나왔죠. 자, 그리고 이만큼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비슷해요. 자,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이 도표를 그린 이유가 뭐냐면, 그렇죠. 횟수별로. 여러분께서 이제 그 시험을 이제 가가지고 보실 거 아니에요. 고사장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1회 1을 보시고 다음에 2회, 3회 이렇게 보신다면, 그렇죠. 뭔가 평균적으로 비슷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비슷비슷하게. 그런데 이제 요 2회에서는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편차가 있네요. 2회에서는 그죠? 요게 좀 편차가 있긴 한데, 자, 대부분 전체로 봤을 때는 1회, 2회, 3회, 4회 해서 지금 뭐 300회 뭐 넘어서 나중에 뭐 500회, 1000회 언젠간 뭐 만회가 될 수도 있고요. 지대부 코리아 시험 문제가 기초 그러니까 고사장 가서 시험 보는 게. 근데 그게 어느 곳에 횟수별로 한정됐기보다는 횟수별로 그렇죠. 뭔가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사시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요런 표를 확인하시고 이번에는 다음 시험을 여러분들 보실 때 다음에는 오늘 요번에 동사시제가 한 마무리 나왔으니까 다음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느 정도의 룰,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비율적으로. 자, 그럼 비율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표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동사의 시제 빈도수를 볼게요. 자, 이 표들 잘 보세요. 자, 본 수업 시간에는요. 여기 보시면 점점점 이렇게 보이세요,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 이렇게 점점점. 자, 점점점을 찍어드렸는데, 지금 그 점점을 찍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너무 길어요, 표가. 물론 본 수업 시간은 다 보여줍니다. 1번이 무슨 문제고, 2번이 무슨 문제고, 3번이 무슨 문제고 다 보여드려요. 각각 1회부터 3회, 1, 2회, 3회를. 근데 여기서는 이제 OT 시간이니까 좀 짧게 이제 정리한 거예요. 자, 그러면 동사의 시제에서 가장 많이 나온 문제는 뭘까요?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죠. 왜냐? 저 교재를 썼고 교재 갖고 분석했으니까. 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요 문제.
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납니다. 무려 6번에 나왔어요. 6번. 1, 2, 3에 여기 통틀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러면 동사 시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책을 여러분들 문법책을 볼 텐데 그러면 챕터 1은 뭐라고 했어요? 동사 시제가 제일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동사 시제가 시작한다 그러죠. 왜?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그럼 동사 시제를 책을 딱 폈어. 그러면 가장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건 뭐예요? 그렇죠. 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럼 챕터 1에 1번에 어떤 문법적인 내용이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얘가 들어가야 돼요. 왜? 제일 많이 났으니까. 그렇죠. 예문도 좀 다양하게 좀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는 현재 진행형 3번 나왔습니다. 3번 반복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엔 점점점. 그리고 현재 완료 진행이 2번 나왔습니다. 그죠? 자, 점점점이라는 거는 3번, 현재 진행만 3번이 나온 게 아니라 이거 말고도 어떤 것들이 문제 유형이 3번 정도 반복했다는 거예요. 제가 숫자로 자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점점점 나오고 현재 완료 since 과거 이런 문제가 한 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만 한 번이 나온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한 번이 또 나온 게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동사의 시제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점점점 한 거는 본 수업 시간에 다 공개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다음 갑니다. 자, 그라머는 아까 이제 보듯이 어떤 제가 이제 분석된 자료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자, 그럼 캐스트 넘버 1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라머에서 잘 나오는 문법 빈도수는 어떻게 될까? 자, 아까 동사시에는 조금 밝혀드렸잖아요. 동사시에는 전체를 안 밝혔습니다. 그냥 일부의 빙산 일감만 보여드린 거고. 자, 가정법에서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가 있을 텐데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잘 나올까요? 궁금하시죠? 자, 그리고 또한 가정법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싹 다 버려버리고 그 뭐만 공부해야 될까요? 또한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빈도수는 그 둘 중에 투부정사나 동명사 중에 뭐가 더 잘 나올까요? 그리고 투부정사나 동명사랑 관련돼서 문법책을 아무거나 펴보세요, 여러분들. 내용이 되게 많잖아요, 복잡하게. 그 중에서도 뭐를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될까요? 또한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 빈도수는요? 접속사와 전사의 빈도수는요? 조동사의 빈도수는요? 여러분들 조동사 한번 체크해보세요. 내용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문법책이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아무거나 펴보세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공부해야 될 건 뭐고 또한 어떤 순서대로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죠? 우리가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이 분석은 이미 저는 끝났습니다. 물론 이제 저 책에 한정된 건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갖고 있는 책 자체가 그렇죠. 공식 지정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걸 또 EBS에서 보장한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그라마를 공부할 겁니다. 참 좋은 수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또 캐선 2를 할게요. 분석은 선생님 알겠어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선생님 뭐 분석하신 거 충분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그라마에서 정답의 근거를 빨리 찾는 스킬이 뭐 있을까요? 평생 공부를 했는데도 초중고 거쳐서 대학교까지 와서 문법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정답의 근거 찾고 여기서 뭘 요구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럼 그 스킬이 뭐냐 이거지, 스킬이. 또 그라마를 공부할 때 그럼 선생님 효과적인 학습법은 뭘까요?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도대체 이 문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문법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빠르게 남들은 뭐 5초 걸리지만 나는 1초 만에 풀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OT 시간 다 못 보여주죠. 왜? 한정된 시간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그래서 본 수업 시간에 다 밝히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그죠? 저는 철저하게 분석 먼저 들어갑니다. 아까 빅데이터란 말 써드렸잖아요. 많은 문법책만 수십 권을 갖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GTLF 공부하잖아요. GTLF에 대한 공식 지정이 된 저 모의고사를 가지고 분석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스킬과 또한 효과적인 학습법을 동시에 이렇게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이번에는 리스닝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리스닝 어렵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 한번 펴보세요. 35분 교재인데. 자,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 디렉션 나오죠. 이렇게 듣기 이렇게 뭐 사람 이렇게 뭐 헤드폰 하나 그려주고 뭐라 써 있고요. 그죠? 이탈릭스로.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뭐 몇 번, 뭐 30번, 31번, 32번. 거기서 문제가 있어 없어요? 퀘스천이 없죠. 바로 뭐가 나옵니까? A, B, C, D 해가지고 네 개 선지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답답하죠. 왜?
그래머나 리딩은 뭔가 지문이 있으니까 어떻게 읽다가 뭐 어떻게라도 뭐 하겠는데 리스닝은 어때요? 물어보는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난감하죠. 가뜩이나 알려 죽겠는데 질문도 없어. 답답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걸 아셔야 돼. 뭐냐면 아까 이제 토익이랑 제가 스태프를 비교했잖아요. 뭐가 더 우위가 있다. 그죠? 물론 자체적으로는 훌륭한 시험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점수 따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스태프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렉션이 나옵니다. 이 글씨가 뭐 써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30, 31번 보기가 이렇게 지문이 있고. 자, 그러면 먼저 디렉션을 읽어줘요. 순서 첫 번째. 자, 이거는 어떤 문제다. 첫 번째 읽어주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방법이 뭐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지문을 읽죠. 스크립트 읽어줘요. 스크립트.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스크립트를 읽어주고. 자, 스크립트를 읽기 전에 이게 좀 차이점이 있어요. 뭘부터 읽어줍니까? 여기 문제를 읽어주죠.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줍니다. 문제를 읽어주고 지문을 읽어줘요. 지문. 물론 지문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문제도 보이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지문을 또 읽어줘요. 한 4번에 걸칩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디렉션 짧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35문제 위에 있는 거. 그걸 읽어주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쫙 읽어줘요. 문제를 30번부터 여러분들 7문제 있잖아요. 7에서 6문제 있잖아요. 총 디렉션 하나에. 자, 그거를 쭉 읽어줘요. 쭉. 그럴 때 노트 테이킹을 열심히 하셔야 돼. 들으면서 뭔가 중요한 의문사나 동사나 기타 등등을 여기서 탁탁탁 적어야 돼. 문제 옆에다가. 노트 테이킹이 허용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질문을 읽어요. 그럼 질문을 읽으면 질문을 이제 읽어주죠. 여러분들 들으면서 여러분들 각각 번호에 있는 그거랑 관련된 어휘를 매칭해야 돼. 매칭해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뭔가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주잖아요. 그럴 때 이제 뭔가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보면 최소한 여러분께서 뭐 리스닝에서 얼마의 점수를 여러분께서 목표로 삼을지 모르겠지만 리딩이나 그라머에서 여러분들 점수 따기가 쉬워요. 스태프는 특히 문법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리스닝에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실제 리스닝 파트에서는 이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는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 되고, 그러면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No, I prefer riding the subway. It's cheaper. And since this building is near the Elm Street station, it's convenient too. I also get to avoid the rush hour traffic. 자, 잘 들으셨어요? 자, 이렇게 이제 뭔가 리스닝이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오늘 지금 OT 시간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 문제가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근데 지금 뭐야? 퀘션이 없어요. 질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들으실 때 어떻게 해야 돼? 노트 테이크를 하셔야겠죠. 중요한 거 위주로.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거야. 뭐를 노트 테이크, 도대체 뭘 써야 되냐 이거죠. 물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본 수업 때 할 거고요. 일단은 이 문제에 한정돼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보기를 보세요. 뭐 주어가 이제 he가 다 he네요. 그죠? 왜? 남자 목소리 들렸죠? he죠. she가 아니죠. 자, 그리고 내용들이 뭐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눈에 확인되는 게 뭐야? 뭐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커뮤니터. 자, 커뮤니티라는 뭐 이런 단어가 눈에 들어오고요. 자, B와 D는 비코즈로 시작하죠. 참고로 여러분들 비코즈로 대답하려면 음사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뭔가 Y가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Y 뭐 해나 뭐 비코즈 왜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얘는 부정이네요. 그죠? 부정이고 카가 나옵니다. 자, 뒤에를 봤더니 헤비 트래픽이 나와요.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죠. 카랑 뭐 트래픽 뭐 비슷하잖아요. 근데 헤비 트래픽 어떤 교통 체증을 피하기를 원한다. 얘는 자동차가 갖고 있지 않다. 그죠? 의미가 좀 다르긴 한데. 자, 요 정도에서 여러분들께서 뭔가 중요한 키를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든가 아니면 쓰세요. 아니면 머릿속에서 연상을 하든가. 자,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고, 자, 그럼 실제적으로 다음 PPT를 한번 넘어가서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30. Why does Bob prefer riding the subway to work? 자, 질문이 이거였어요. 혹시 들으셨어요? 자, Y로 물어봤죠, Y로. Y로 물어봤잖아요. 자, 의문사 Y로 물었으면 뭐로 대답하는 겁니까? 그렇죠, 비코즈로 대답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키가 비코즈, 요게 좀 중요한 키가 될 거예요. 정답 찾는 데 있어서.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한 번 더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지문 자체를, 스크립트를 한번 들어볼게요. No, I prefer riding the subway. It's cheaper. And since this building is near the Elm Street station, it's convenient too. I also get to avoid the rush hour traffic. 자, 들으셨어요? 자, 그 단어들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노란색 보이세요? 노란색?
노란색. 자, 이거는 여러분들 1회 리스닝에 나눈 지문인데 물론 본 수업이랑 똑같습니다. 본 수업 교재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PPT 만든 거에 의하면. 자, 그럼 여기 보세요. Avoid rush hour traffic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자, rush hour traffic이야. 트래픽. 아마 이런 단어만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문에 뭐가 있어요? 트래픽이라는 단어 보여요? 헤비라는 단어. 자, 헤비라는 거는 여러분들 헤비 스모크 하면은 꼴초. 담배를 많이 피는 거. 헤비 레인 하면 뭐예요? 비가 억수로 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헤비 트래픽이라는 것은 러시 아워. 여러분들 러시 아워 들어봤죠, 여러분들.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 버스 타면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런 단어를 그래서 어보이드 보여요? 어보이드 동사 그대로 썼네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뭐 카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여기 지문 자체에서는. 그래서 정답이 D가 되고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지문에서 Y라는 의문사를 들어야 돼. 그리고 보기에서 because라고 하는 답에 대한 근거를 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avoid 이하를 여러분들께서 잘 들으셨으면 정답을 찾는데 큰 무리가 없었을 겁니다. 자, 기본적인 문제만 가져왔어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동호 반복. 다시 해서 듣기 문제를 보시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쉽게 어떤 문제들도요. 좀 쉽게 정답을 주는 게 있고 또 어렵게 문제가 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왜? why, because만 알면 되고 그다음 avoid만 잘 들었어도 정답 찾는 데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듣기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쉐도잉이다, 뭐 스키밍이다 이런 어떤 듣기 어떤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자, 저는 이제 이 두 가지를 좀 골고루 섞어가고 또한 이런 정답을 찾는 어떤 단순한 명료한 단순한 점에서 그죠?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리스닝에서 정답의 근거를 빠르게 아까 리딩도 그랬지만 빠르게 찾는 스킬은 뭘까? 또 리스닝을 공부할 때 효과적인 학습법은 뭘까? 자, 이런 걸 가지고 본 수업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고 자, 다시 한번 얘기지만 그래머도 그렇고 방금 리스닝 문제도 그렇고 제가 PPT로 보여줬던 것들이 다 여러분들 수업 자료랑 똑같은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좀 쉬우라고 일부러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참고하시고요. 자, 리딩으로 갈게요. 자, 리딩 문제는 뭐 그래머 문제랑 똑같이 딱 보여줍니다. 지문에 보여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정답의 근거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찾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리딩 문제는요. 일치 불일치. 이런 문제가 좀 다소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true and false. 그러니까 맞냐 틀리냐 이런 문제. 아니면 정보를 찾는 인포메이션을 물어봐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추론하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추론이라는 거는 전체 지문을 다 알아야 주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주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본 수업 때 이야기했지만 그럼 당연히 어디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그렇죠. 추론하는 능력을 묻는 게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왜? 지문 전체를 좀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자, 그런데 일치불치나 어떤 정보 찾는 건요. 거의 단락별로 똑같아요. 단락 첫 번째 단락이 첫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단락.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충분히 일치불치 유형이나 정보 파트에 묻는 문제들은 이렇게 해서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집중만 하신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많습니다. 그죠? 자, 그런 관점에서 1회 리딩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어요.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노란색으로 제가 해놨는데 자, 53번 문제를 볼게요. 자, 무엇이 사람 이름이잖아요. 자, 레이크로이라는 사람을 most 가장 리코나이즈 어떤 인정받게 했느냐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거의 뭐 첫 문제는 독해 첫 문제는 거의 첫 단락 그리고 첫 문장에 정답이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확률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문장을 보시면 자, 여기 인물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있고 이 most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되게 잘 읽으셔야 돼요. 문제를. 요 문제 지문을 읽기보다는 문제를 먼저 읽으셔야 돼. 자, most잖아요. most가 뭡니까? 최상급이죠. 이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최상급. 그죠? 자, 그럼 첫 문장을 보세요.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여기 베스트 보이세요? 베스트 보이시죠? 베스트가 뭡니까? 최상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리스닝이 그렇고 리딩도 그렇고 어떤 출제자가 정답을 지문에 넣을 때 어떤 장치 들어가요. 장치들이. 그죠? 저는 이제 그걸 시그널 워드라고 하거든요. 시그널 워드. 어떤 신호라고 하는데 어떤 주제어기도 하고. 자, 그런데 그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스트가 같은 최상급입니다. 물론 조동사 must, should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 찾을 때는 이 베스트가 좀 잘 들어와야 돼, 눈에. 그죠? 자, 베스트 known 잘 알려진 거죠. 이때 known이라는 건 이제 recognize라는 거랑 같은 단어,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패러프라이징이라고 해요. 패러프라이징 영어로는. 그 우리말로 하면 재진술입니다. 독해 파트 제가 이제 독해 문제도 쓰고 있거든요. EBS 교재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GTF 관련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독해 교재에다가 정답을 찾을 때는 항상 이렇게 패러프라이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잘 알려졌는데 뒤에 봤더니 맥도날드예요. 아마 여러분들 뒤에 내용을 읽지 말고 그냥 얘만 딱 보세요. 그냥 끝났죠. 왜? 여러분들 시중에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 맥도날드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여기서 가장 잘 알려진 거는 맥도날드야. 그럼 맥도날드는 어떤 걸 파는 거예요? 어떤 음식 팔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술 팔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들? 딱 봤을 때도 그냥 푸드 눈에 딱 들어오죠. 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배경식 같은 거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독해라는 거는요, 특히 질투도 마찬가지지만 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합니다. 상식이에요. 일반 사람 100명 중에 100명이 다 생각하는 그런 식의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공인된 영어 성적 시험을 요구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변수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뒤에 봤더니 가장 커다란 패스트푸드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도 라이스트 한번 별표 하나 쳐봐요. 베스트나 라지스트 할 때 이스트 다 뭡니까? 최상급이죠. 자, 최상급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강조입니다. 강조. 자, 글을 쓰는 출제자가 이 부분에서 자기의 의견을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첫 문장의 그러니까 첫 단락의 첫 문장은요, 전체 문장을 전체 단락을 끌고 가는 어떤 리더 입장이에요. 그죠?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독해를 할 때는. 자,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이 첫 문장에 베스트와 라지스트라는 최상급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왜? 나는 이 글을 쓴 사람은 맥도날드. 자, 레이라는 사람이 맥도날드랑 관련돼서 어떻게 베스트하고 또한 라지스트가 했는지 어떤 일대기나 그 방법들을 아마 기술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런 거 봤을 때 53번 첫 문장은 이 most라는 최상급에서 착안해서 자, 맥도날드에서 뒤에 보면 푸드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패러프라이징 되는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푸셔야 돼. 언제 다 읽고 뭐 어떻게 해석하고 뭐 끊어읽기 물론 끊어읽기 중요하죠. 자, 크록은 미국 레스토랑 오퍼레이터였는데 가장 잘 알려졌어요. 자, 뭐 맥도날드 기업을 어떻게 설립하는데 그다음 전 세계에 가장 커다란 패스트푸드 음식점이었죠. 물론 야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언제 끊습니까? 그죠? 눈으로 빨리 보고 빨리 캐치하고 정답의 근거를 빨리 찾는 그런 훈련이 안 되면 여러분들 90분 전체 90분이잖아요. 근데 리딩 다 포함해서 리스닝 포함해서 그럼 짧은 시간에 40분 동안 자 독해는 40분이잖아요. 근데 40분 동안 여러분들 문제 푸는 게 녹록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방법론을 좀 많이 아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리딩의 보캐버리는 물론 보캐버리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리딩은 한 단락을 주고 7문제를 주잖아요. 한 단락을 주고 1번부터 해가지고 7개의 문제를 줍니다. 그리고 6번, 7번은 거의 보캐버리를 하죠. 밑줄을 한 쳐놓고 그 단어랑 같은 거 찾으세요. 이런 식의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리딩 보캐버리입니다. 자, 리딩 보캐버리에서 정답의 근거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스킬은 뭘까요? 저는 아까 이제 오늘 그 OT 시간에 보여드린 거는 최상급 표현을 잘 봐라. 그리고 패러프라이징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단어를 잘 찾아봐라. 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그래서 그런 스킬들이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어요. 각각의 어떤 단락별로. 그죠? 예. 그리고 리딩 보캐버리를 공부할 때 그럼 과연 효과적인 학습법은 무엇일까? 자, 이런 거 가지고 또 여러분가 공부를 할 거고요. 자, 그럼 마지막. 그럼 단기간에 여러분들 중요하죠. 자, 앞에 최란 단어 한번 붙일게요. 최단기간. 여러분들 요구하는 거 이거잖아요. 빠른 시간에 빨리 어떤 효과를 보고 싶은 거. 자, 최단기간의 목표 점수를 완성할 수 있는 GTALF입니다. GTALF입니다. 여러분들 그 5급이나 7급 기타 등등의 시험에서 영어 시험은 이제 공인 영어로 대체했잖아요. 자, 토익만인 건 아니죠. 토플도 있고 탭스도 있고 기타 등등의 시험이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3T랑 GTALF, 그죠? 자, 3T라는 건 토익, 토플, 탭스, 3T, T로 시작하는 단어니까 GTALF는 G. 자, 그러면은 이 GTALF가 얘보다는 최단기간에 점수를 따기가 상당히 쉬워요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OT 시간을 갖는 건데. 자, 그래서 점수를 완성할 수 있는 GTALF인데요. 자, 여러분 GTALF 코리아에서 공식 지정 실전 모의고사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 여러분들 GP 지금 100점 백승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저걸 알고 나를 알고는 다 그냥 이기는 거야. 모든 게임이 다 이기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그 GTALF뿐만 아니라 GTALF로 관련된 교재가 이제 서서히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뭐 교보나 예14나 기타 등등의 서점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새로운 교재가 많이 나와요.
그럼 그 교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이 공식된 교재입니다. 공식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비공식적인 게 아니라 이런 공식적인 어떤 지문들을 많이 보시고 또한 거기서 얘기하는 포인트를 좀 아시면 여러분들께서 실전으로 GTF 시험장에 고사장 갔을 때 뭔가 문제 풀기가 조금 더 수월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는 이 교재를 여러분께서 1회독만 하지 마시고 2회독, 3회독 여러분 거로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효과적인 학습법과 전략이 중요하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로 한번 가보세요. 제주도로 가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제일 오래 걸리는 건 뭡니까? 그렇죠. 걸어서, 그죠? 산 건너, 물 건너, 쇼쇼쇼, 뭐 수영해서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몇 박 며칠을 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비행기 한 방에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제주도 가면 1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김포나 인천에서. 자, 그럼 그런 효과적이고 안전하고 가장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기출 문제 3개가 있지만 제가 이제 거기 전략을 가지고 그래머나 리스닝이나 리딩 할 때 제가 거기서 하나씩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의 계획서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그거 가지고 문제 적용하시고 과연 출제자의 포인트가 무엇이고 이런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머,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법에서도 가장 나오는 빈도수가 높은 문제가 뭐냐 이거죠. 그죠? 그리고 문법에서는 총 6개 파트가 나온다고 했는데 동사시라는 예를 들게요. 동사시에서는 과연 어떤 문제가 나오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뭐냐 이거죠. 그런 분석적이고 전략적인 학습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토익보다 단기간에 목표 점수를 획득하기 가능합니다. 아, 이건 진짜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그죠? 저도 학부 시절에, 어떤 토익 공부도 해보고 토플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GTF로 이제 제가 책을 쓰고 연구를 해보니까 단기간에 점수를 올 수 있는 전략적인 어떤 학습 방법이 있으면 되게 점수 따기 수월합니다. 이건 제 경험 삼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능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소 난해한 듣기를 보완할 수 있는 문법과 독해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듣기를 아무리 저도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이래서 답니다, 저래서 답니다. 그래서 이걸 주의하시고 섀도잉과 스킴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음 걸 예측해 보세요. 이런 단어 노트 티킹하세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혹시 단어를 모르거나 듣기 하는데 단어를 모르거나 혹은 어떤 단어를 아는데도 뜻을 모르거나 아니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정답을 매칭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술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듣기는 되게 난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목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를 정하셔야 될 때, 제 생각은 그래요. 듣기에서 난 이 정도 맞겠다. 그리고 나서 문법과 독해, 상대로 쉽잖아요. 문법과 독해에서는 나는 거의 만점 내지는 어느 정도 고득점 맞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나올 게 뻔합니다. 뻔해요. 좀 분석이 다 끝났어요.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독해에서도 정보 찾기나 일치불치 이런 유형식이 되게 쉬워요. 탁탁탁 하면 답이 나오는데 이제 추론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경우도 조금 그거보다는 좀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것들도 충분히 연습에 의해서 급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딩에서도 이제 보캐블러리 나오잖아요. 근데 어휘 수준이 높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높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 방법도 좀 있고. 자,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하면 최단 기간에 단기간이 아니라 최단 기간에 여기서 목표하는 점수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요. 저랑 같이 OT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래서 GTF는 어떻게 공부를 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학습 전략까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GTF, 그죠? 이 GTF 프로그램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효과적인 공부 방법과 그리고 또한 어떤 학습 방법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에 대해서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간략하게 그래머랑 그리고 리스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딩의 보캐블러리를 하나의 예시를 들었습니다. 예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우리 본소에 들어가겠지만 그 지문이 똑같아요. 제가 PPT 한 게 똑같습니다. 특히 그래머가 제 출제 포인트 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공부하실 때 조금 수월하고 확실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GTF에 대해서 어떤 OT 시간을 간략하게 이렇게 했고요. 그죠? OT 시간입니다. OT 시간 했어요. 그죠? 갓이네요, 갓. 자, OT를 했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첫 번째 시간으로 그래머 문법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또한 그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떤 것부터 먼저 공부를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숙지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